건사년에서 30, 40대들 공황 구매가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산 것이다.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력 있는 사람들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 이런 여론을 만들고 싶은 거죠. 영끌이 맞냐 아니냐부터 따지고, 아니면은 이제부터 영끌이 들어갈 거니까 더 오른다. 그러니까 영끌을 해야 되냐, 요걸 한번 봐야 되겠고, 맞다면은 쟤네가 거짓말한 거고 영끌 이미 들어갔고 영끌 위험한 부분을 만나봐야 되는 거겠죠. 주택 공황 구매 아니고 영끌 아니고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30, 40대 주담대 외 신용대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자, 영끌 뭐예요? 원래 자본 플러스 주담대로 하면 이거 영끌이라고 안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줄임말 해서 뭐 자본, 주담대, 여기다 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 주담대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런 거 붙이기 시작하면 영끌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보다 1.3에서 3.1%포인트가 높다는 것은 영끌하고 있다는 거죠. 20대, 30대가 기타 대출 활용 비중 많죠.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1주택만 해도 20%가 넘고, 그 다음에 다주택의 경우도 훨씬 높죠. 근데 이게 영끌이 아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기타 대출 활용 비중 대출 억제하니까 17년부터 영끌하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늘었죠. 4.5%에서 11.2%로 늘어났고 3.2%에서 7.6%로 늘어났다. 영끌하기 시작했다. 계속 영끌하고 있다. 어딜 봐서 영끌이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주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죠. 저번에도 뭐랑 대비했을 때 보통 이러면은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보통 이럴 때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올랐다는 거는 오버슈팅 현상이다. 보통 그렇게 해석하는데 지들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 해석이 이상하게 나온다. 답을 정해놓고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저기 떨어진다고 답 정해놓고도 끼워 맞추게 한다. 그러면 반박 논리를 적어서 내놔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해서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 반박 논리가 없죠. 끼워 맞추기다. 저희가 어딜 봐서 끼워 맞추기 했어요. 자료랑 다 들고 와서 했는데. 아니면 반대되는 자료를 들고 오든가. 그런 말들이야말로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진실이죠. 지들 생각대로 되는 거는 진실이고 지들이 거슬리는 거는 끼워 맞추기다.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끼워 맞추기고, 뇌가 아메바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PIR도 30,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 자, 보면 어때요? 30, 50대가 가장 낮죠. 왜 30, 50대가 PIR이 낮아요? 당연히 소득이 많으니까. 20대가 소득이 많아요? 60대가 많아요? 70대가 많아요? 당연히 소득은 30, 50대가 제일 많죠. 지금 깔려있는 거, 제일 밑에 깔려있는 거 50대잖아요. 40, 50대고 30대 그보다 높고. 당연히 소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40, 50대가 돈 벌 피크니까. 30대가 이제 돈 제대로 벌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20대는 돈 벌기 거의 힘든 상황이고 60세 이상은 은퇴죠. 그러니까 당연히 PIR 높게 나오는 거고, 이걸 가지고 PIR이 낮으니까 영끌 아니다. 자, 그리고 아까 주담대 아닌 비중도 높아졌다고 했는데 주담대 비중도 높아졌죠. 연체 비중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연체 안 되고 있으니까 능력이다. 연체율 늘어나고 있는데. 건사년 자료는 굉장히 괜찮은 게, 제가 막 반박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반박 자료를 찾을 필요 없이 반박 자료를 다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반박해 라고 반박 자료를 다 넣어주신 감사한 곳이다. 그래도 통계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 해석이 잘못됐을 뿐이지. 이 정도 내용이죠. 그리고 같은 자료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뭐라 그래요? 이 보고서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영끌로 집 샀다 라고 하는 거죠. 30, 40대가 구매했다. 소형 노후주택에 집중했다. 20대. 어쩌면 영끌이라는 거 아니라는 겨. 그리고 이 기사 끝엔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빚이 뭐 때문에 늘었다? 생계자금 때문에 늘었다.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계자금이라는 거예요? 집 사는데 썼다는 거예요? 똑바른데 해석 내놓는 사람이 없다. 왜? 똑바로 해석을 내놓게 되면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집을 더 살 수요가 없다는 것이 보여지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똑바로 해석해주는 곳이 없다는 거죠. 집값 폭등에 마음이 급하대요. 30대가 주담대 1위.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원래 30대들이 내 집 마련한 시기는 맞죠? 결혼하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하느냐? 사실상 집 사고 주택담보대출 큰 집으로 옮기면서 많이 봤죠. 신혼 때 둘이 살 때는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갈아타기 보통 하면서 40대 때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큰 집으로 옮기죠. 그런데 30대 때부터 큰 집 찾고 8사 이상 찾고, 지금이라도 집 안 사면 안 된다는 말로 막 갭투기 들어가고, 혹은 더 오를 거라고 자꾸 유도하니까 더 오르겠거니 싶어서 지금 살 때 아닌데 미리 사놓고 미리부터 대출 갚고 있고, 그러면서 주담대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것이 영끌이고 패닉바잉이 아니면 뭐겠느냐. 4, 5, 60대보다 30대들이 더 많이 사고 있는 것을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거죠. 매번 부동산 시장에서
20대, 30대의 경제 초보들이 유입이 엄청나게 되는 시기, 그때부터 사재기 하는 동안 나머지 나이대에서는 사재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파는 비중이 생겨날 때, 그때가 패닉바잉을 하고 있는 거고 끝물이라는 이야기죠. 고소득층 규제하겠다고? 영끌은 신용대출 영끌을 했다면서요. 2030이 주도했는데 고소득층 규제하겠다고? 라고 하는 거죠. 2030이 했는데 왜 고소득층을 규제하냐? 고소득층 규제하지 마세요. 2030 영끌 해봤자 자기 집 한 채죠. 고소득층 규제하면 뭐 나와요? 다주택을 막을 수가 있는데 어디를 규제해야 돼요? 30대가 주도했다고 30대만 막으면 되나요?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취업이 늦어지거나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생계 목적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을 막아야지 저소득층을 막아요, 그럼? 생계 목적 대출이 많은데? 고소득층은 투자 목적 혹은 투기 목적의 대출이 많고 저소득층이 생계 목적이 많으니까 당연히 고소득층을 규제해야죠. 고소득층이 저렇게 대출을 받아서 자산가치 띄워놓으면 그 여파가 저소득층까지 가기 때문에 막는 건데, 그리고 30대가 저소득층이라는 게 보이면 연봉 8천 이상이 고소득층이라고 할 거면은 지금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는 왜 안 해요? 연봉 8천이 고소득이면은 지금 서울 살려면 한 푼도 안 빼고 다 모아도 11년 12년 모아야지 중위 아파트 사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왜 얘기 안 해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 왜 안 해요? 왜 고가 아파트 기준 바꿔가지고 12억으로 바꿔서 9억에서 12억 사람들 더 세금 덜 내게 해가지고 집값 계속 오르도록 만들어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최고라고 하죠. 주요 39개국 중 가장 많다. 얼마예요? 97.9%. 2등이 영국이랑 엄청나게 차이 나죠. 여기다 플러스 97.9죠? 근데 여기 96.8로 나온 거는 그때 자료를 들고 온 이유는 뭐예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42%다. 그렇다면 지금 한 143% 이상은 나오겠죠. 1.1% 올랐으니까 143% 이상 나온다. 영국 보증금 합쳐봤자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월세니까 보증금이 작죠.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엄청나게 많죠. 이것도 사채죠. 이자 없는 사채잖아요. 승수 효과로 나타난 거죠. 전세보증금 역시 승수 효과로 해서 부동산 가격 뻥튀기만 시킨 거다. 그렇다면은 엄청난 뻥튀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런던에서 배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거 들고 오면서 우리나라는 살인 집값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보면 어때요? 더 비싸요,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도 그렇고. 미국 98%에서 75%까지 낮추면서 거품 빠지면서 그때까지 경제 계속 무너졌었죠. 일본 마찬가지예요. 70 몇 %에서 쭉 빠졌죠. 우리나라 미쳤죠. 그런데 미쳤다고 경고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집 사라고 부추기는 전문가들이 더 많고, 그런 전문가들만 골라서 취재하는 언론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 사태가 굉장히 문제다. 나라의 문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터졌어야 되는데 거품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 거품이 커지다 터지면은 잃어버린 30년이 나오는 거고,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나왔죠, 사실. 우리나라 청년층 혼인율, 출산율 일본보다 못해요. 일본은 거품 터져가지고 경기 침체돼서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터지기도 전에 이미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경제는 그만큼 따라가 주지 못했죠. 예전에 일본 버블처럼. 경제도 안 따라가 주는데 부동산 거품만 키웠다. 그러니까 후손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부터가 일할 맛이 나요. 연봉이 2천인데 집값이 10억이에요. 50년 일해야 돼요. 한 푼도 안 쓰고. 결혼 꿈꾸겠어요? 자식들 꿈꾸겠어요? 내가 결혼해서 내 배우자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결혼해서 내 자식들까지 가난을 겪게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다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더라. 언론들이 지들 기득권들 조금이라도 더 벌게 해주기 위해서. 소탐내실이란 말 알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들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시장을 이렇게 헤집어 놓으면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다. 왜 유럽 같은 데서 복지를 했냐? 왜 복지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냐? 선심성 정책을 써서? 그게 아니죠. 저소득층까지 잘 살면서 소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서 그게 결국에는 기득권층에까지 돌아간다라는 크게 본, 길게 본, 장기적으로 본 플랜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공산주의니 뭐니 때려버리죠.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복지 훨씬 좋은데 공산주의의 온상이네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그런 식으로 기득권층 챙겨주고 하는 게 더 많은데 중국 내에서는 오히려 자본 가진 놈이 더 왕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자유주의겠네요. 왜 이런 얘기 안 하죠? 지들 논리가 빵꾸가 났다는 생각에 왜 인정을 하지 않죠? 자, 지금 다시 떠오른 하우스푸어. 물론 이거는 여론조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다는 아니지만 10명 중 8명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집값 부담이 심각하다는 거죠. 10명 중 8명. 2명은 뭐겠어요?
골드 스푼이죠. 나머지는 하우스 푸어 아니면 랜드 푸어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래요. 지금 기준금리는 못 올리죠. 기준금리는 왜 못 올려요? 딴 거 둘째치고 국가부채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안 올리고 있죠. 국가부채 늘어나서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은 국가에서 내야 되는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뭐 미국 문제도 있고 금리 또 올리기 시작하면은 환율이 더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주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은행권에서 마통대출 올리고 있고 신용대출 금리 계속 올리고 있죠. 왜 올리고 있어요? 은행이 바보냐 아니면 머리가 좋냐 생각해보면은 이제는 회수할 때라는 거죠. 거품이 끝이다. 빨리 회수해야 되겠다. 근데 급격히 올라가면 리먼 때처럼 다 망하니까 천천히 올려서 이제 더 이상 투기하지 못하고 거품 빠지면서 빨리 대출 회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터지면 감당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바젤3도 도입됐죠. 정부에서 억제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있고 자산 가격도 위험신호 계속 나오고 있죠. 실물 경기 침체됐죠. 은행이 바보예요. 올겨울 빚의 역습에 대비하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죠. 금융사의 건전성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9월부터 이자 올리고 있죠. 지금 대출 만기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는데 넉넉히 기다려주는 게 아니다. 내년 3월 이전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게 6월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이냐? 계획해 놓은 것을 바꿀까요? 이제 와서. 바꾸더라도 내년 6월 직전까지 할까요? 3, 4월 내에 거의 결판 날 것이다. 그 다음에 내수분기가 가속화되고 있죠. 집단적으로 몰락할 수 있다. 특히 2.5단계 3주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 계속 이상 나오고 있다. 적어도 500명 이상은 계속 나오고 있다. 12월 들어선 수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2.5단계 3주 했는데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3단계 올려야죠. 지금 재난지원금을 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빚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집단 몰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빚의 역습이다. 저희가 작년 진짜 초창기 영상부터 가계부채 다이어트 정부에서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언론이 빚을 더 부추기고 있어요. 빚을 더 부추겨야 돼요 지금. 지 광고비 몇 푼 더 벌겠다고 지 그 오너 눈치 본답시고 빚 더 내게 만들어서 사람들 죽어나가게 만드는 게 그게 언론의 역할인가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기자들이 무슨 자격이 있냐. 그 다음에 거품 붕괴 가능성. 거품 붕괴라는 건 거품이란 소리죠 지금. B2 영끌 돈줄 마른다. 결론 30대 영끌 아니다? 영끌 아니라고 하면서 영끌인 지표들만 골라서 들고 와줬죠. 감사하게도 영끌이다. 그 다음에 지금 금융권 건전성 강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영업 위기 이거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오늘 또 들고 오진 않은 건데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 거품 위험. 자산 거품이라는 건 실물 경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 자산 거품이죠. 저물가 이야기했더니 식품 물가 오르는데 무슨 저물가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떤 인간이 댓글로 그래서 뭐 저물가 타령하고 있냐. 제가 그것도 얘기했어요. 물가는 낮은데 식품 가격만 오르고 있는 거 이거 실물 경기 침체에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므로 이것이 자산시장 거품을 만들면 더더욱 안 되는 이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영상 보지 않고 하나만 보고 까는 인간들은 여기 와서 까고 싶으면 적어도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다 둘러보고 잘못된 거를 취합해서 얘기해요. 요거 얘기할 때 그날 얘기 안 한 걸 가지고 까지 말고. 즉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가장 취약한 것은 사실상 투기꾼들보다 영끌 수요들이다. 체계가 붕괴했을 때 투기꾼들보다 먼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영끌하지 마세요. 영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지만 매물 계속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세 매매 다 매물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 더 심각해질 거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 살 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 믿고 사시면은 사셔도 돼요. 다만 그 책임은 평생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